자, 이제 정리법 하겠습니다. 제 3편 76페이지입니다. 정리법 하겠습니다. 6문제 나왔던 5년간의 기출 문제 보시면 또 흐름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 정리법은 다 아시겠지만 정비사업의 용어 정의죠. 용어 정의를 다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오면 도시 무슨 저소득 주민의 집단 거주하는 장소로서 극희열악이라는 말이 또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이 사업에 대한 정의는 열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열악.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이것이 딱 나오면 정비 기반 시설은 양화다. 양화란 말도 나옵니다. 징표.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말 딱 나오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단독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 되어져 있다. 이 말도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말 딱 나오면 가로구역 이란 요 말이 딱 나오면서 요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 말이 또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한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것을 말한다.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고요. 자, 2번 가보시면은요. 자, 이제 그 용어 정의가 쭉 나왔네요. 첫 번째 1번 딱 보시면 건물이 멸실 붕괴된다. 바로 불량 건물에 포함됩니다.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설 양화다. 어떤 사업입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 말합니다. 바로 2번 X가 되겠네요. 그래서 시설을 양화다 하면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정비 기반 시설의 단정이 꼭 필요한 것들이죠. 뭐 도로, 상수도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여기 포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말이 또 등장을 하면 이제 정해진 구역, 정해진 정비 등 가로 등 구역 안에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또는요 건축물만 소유하거나 또는요 지상권자가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이 주택 재개발 사업이니까 구역 안에 소지한 지상권자 소유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건축법상의 건축허 받아 지어진 하나의 일단의 토지도 단지에 포함시킨다 라는 말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3번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꼭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요. 그 마을 주민들만 알고 있다, 쓰고 있다면 바로 공동 이용 시설. 근데 도시라면 응당히 갖추고 있다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광장 여기에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1번. 근데 놀이터, 타가소, 마을회관, 구판장 등은 그 지역 마을 주민들만 쓰고 있고 마을 주민만 어딘지 알고 있다. 다 공동 이용 시설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은 X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또 우리 토지 소유자 보시면 이 딴 사업이 아니고 주택 재건축이죠. 재건축 사업 이것을 딱 보시면 재건축 사업일 때 한해서 보시면 구역 안에 또 구역이 아닌 것도 재건축 사업은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구역 안에 보시면 이제 재건축 사업은요 이 건물 구분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또 동시에 및 해당 지분권 해가지고 부속 토지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만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및 근데 아닌 곳이 포함이 되어도 그쪽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이요 각종 어떤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또 동시에 및 그 부속 토지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만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 보시면 구역 안에 소지한 건물 소유자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지상권자에게 포함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구역 안에 소지한 건축물 소유자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만 포함됩니다. 기타 어떤 이런 표현 나오면 X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네요. 4번, 5번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번 5번 문제가 또 중요하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말한다 해가지고요. 이 가로구역의 정의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이건 정비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면 안 돼요. 그래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될 것을 요구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요 외부에 있는 길 말고 이 내부에 관통하는
도로 4m까지는 좋은데 4m 넘는 도로가 구역 내부를 관통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없을 것.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건물 상태가 진단해서 3분의 2 이상이 불량하다 진단이 날 것. 또 네 번째 보니까 단독주택만 있을 때는 10개 이상의 집이 있어야 된다. 공동주택만 있을 때는요 20호 이상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단독 합쳐 있어도 합쳐가지고 20개 이상 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단독은 10호 이상인데 합치니까 20호가 안 된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또 이 사업은요 이 정비구역이 아니라 정비계획 등을 수립을 하지 않는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이 사업 시행하지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건 구성을 또 하지 않는다는 또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5번 보시면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한다. 가로주택 증명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1번 X네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구역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X가 되겠습니다. 해설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2번 보시면 조합을 설립할 때는요. 조합 설립 추진위에 구성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않는다. 그래서 2번 X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구역은요. 기존 단독과 공동을 합한 수가 20호 이상일 때가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10호 이상이 아닙니다. 3번 X입니다. 또 4번 가보시면 이 가로구역이 경사지 등에 위치를 할 때, 경사지에 위치할 때 한해서 보시면 건폐율의 산정 기준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X. 경사지에 위치할 때 2분의 1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5번 가보시면 공급할 때 기존 주택 수보다 더 많이 공급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수보다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맞고 4번은 처음 보지만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였습니다.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챕터 2는요, 바로 사업의 시행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되지만 기타 사업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미리 준비를 해둔다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요, 이 정비를 위한 기본 방침을 또 수립을 한다. 이 기본 방침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하는데 이 방침은 10년 단위의 어떤 방침이고, 그 다음에 세운 이 방침을 5년마다 정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침에 근거해서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 이것도 수립을 하는데 이 기본 계획 수립을 이것은 보시면 건물이 많이 가진 특별시, 광역시, 시장이 수립을 한다 하고요. 이 10년 단위다. 또 세운 방침은 5년마다 역시 똑같이 재정비 검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대도시는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에는요, 도시사가 수립을 하라 할 때만 수립을 하게 되고, 수립을 하면 이들 시일 때만 도한테 승인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다른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이 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 주민 공람을 한다. 공람 14일 이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또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행정부서와 협의를 한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서 고시를 한 다음에 이 기본 계획은요, 국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또 이 기본 계획 속에 보시면 정비할 예정구역, 이 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가 나와 있고 추진 시기 이것도 나와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실제 도래를 한다 해도 기본계획이니까 해줄 업무는 없지만 도래 시에 실제 해주고자 할 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 나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다 라죠. 수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구역을 지정 고시해둘 때부터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 수립은요, 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수립을 하냐, 구청장과 광역시 안에 있는 바로 군수 등이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구역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다시 서울특별시와 인천시한테 신청해서 구역지정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권자는 특별시 광역시장이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도 긴급할 때는 직접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기타
모든 시와 군 단위에서는요, 시장 군수가 수립은 하되 구역 지정도 시장 군수가 직접 하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흘러가는 절차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본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모든 계획들의 작성 기준, 이런 말 딱 등장하면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환집할 때 환지계획만 치는 이제 국토교통부 령으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보시면 맞습니다. 2번 보시면 대도시 시장 일대 한해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일대 도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단계를 조금 바꾸는 사항까지 승인받을 필요 없다.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 맞습니다. 원래 원칙은 승인받는 사항이 원칙인데 단계를 조금 더 늦추고 바꾼다. 이 정도는요, 변경 승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외적인 사항에 포함되어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기본계획의 생활건별 기반시설 설치기에 포함된 경우에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될 주거지 관리계획에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다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어려운 문장인데 이렇게 하면 깊이 있는 부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거지 관리계획에 생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럼 나머지 사항들은 다 또 우리 배웠던 사항이기 때문에 답은 앞부터 3번인 거 보입니다. 대도시 시장 일대 보시면 항상 협의한다. 심의 전에 협의한다. 이렇게 말하죠. 저기서 구역 지정 절차에서 협의를 먼저 하고 심의한다. 이 말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세우지 않아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을 하라고 인정하는 시만 수립을 한다. 필요 없다면 세우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시일 때의 어떤 기본분, 어떤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4번과 5번은 쉽게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저번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입니다. 역시 기본계획 설명입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인정하는 그런 시를 제외하고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역시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 14일 이상 공람하더라 랍니다. 정비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하죠. 보시면 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한 다음에 공람을 하는데 이때 공람은요 30일 이상 공람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합니다. 하고요. 구역지정 할 때는요 협의는 빠지고 이때는 심의해서 구역지정 발표 고시한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세울 때는 14일 이상 공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일 이상. 3번 보시면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만 도한테 승인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또 4번 가시면 그 사실을 고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하죠. 5년마다. 그래서 5년마다 한다. 그래서 3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검토는 항상 5년 이렇게 말합니다. 5번 질문 X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거죠. 구역 지정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효과에 대한 또 설명이 또 나옵니다. 정비 구역 지정 고시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효과가 또 보시면 무엇이냐라니까 첫 번째 보시면 정비 계획의 내용 속에 지구 단위 계획상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봐버리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앞으로 토지 개발 행위할 때 다 제한 억제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일체 허가받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건축, 또 공작물의 설치, 가설 건물의 설치, 건물의 대수선은 빠지죠. 이건 빼놓고 건물의 용도의 변경, 또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또 토지의 분할, 물건 쌓아두는 행위들,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에 대한 어떤 벌채나 식재 전체가 다 포함이 된다. 겁니다. 하지만 또 필요 없는 상황에서 응급조치 행위, 간이 농생산 공작물 설치, 또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경미한 토석의 채취, 존치 않은 대지에 물건 쌓아둔다. 관상용 중목에 임시식 해가지고 응리작 흑침목 이것은 할 수 있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계획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자, 또 이러한 그 행위들 말고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고 또 미리 사전 투기 이것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예정 구역을 포함해서 공람을 하거나
하거나 또 이때 미처 못했더라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부터라도 해가지고 이때부터 앞으로 3년 플러스 1년까지 해가지고 개발 행위 가운데에서 건물의 건축 행위와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행위 이 두 가지만 못하게 미리 제한할 수 있다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허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랍니다. 그래서 가설 건물의 건축 허가사항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목의 벌채 허가사항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면의 매립 현결 변경에 포함됩니다. 맞고요. 한 달 이상 쌓아둔다. 다 허가받는 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응의작 석심목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허가받는 사항 전체가 다 허가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가시면 이제 정비구역의 해제 등이 나옵니다. 해제인데요. 이건 이야기죠. 이렇게 제한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사업 추진하지 않을 때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절차를 밟아서 업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하니까 첫 번째 이 정비 예정 구역에 요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때부터 3년 이상 되어도 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면 예정 구역도 해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시행할 때는요, 구역 지정 5년이 되어도 사업 시행인가 신청 요것을 못하면 해제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과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보시면 조합이 하는 사업장인데 구역을 지정을 딱 해주었는데 이때부터 2년 되어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요 추진이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시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때 해제를 갖게 하게 되어 있다. 다음에 조합 설립이 딱 되었다. 이때부터 다시 3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또 해제를 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이 추진이 구성이 필요 없는 경우는 바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간 3년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에 이거 진짜 못하면 해제를 한다. 그래서 추진위가 딱 보일 때는 앞자 2년만 딱 나온다. 조합만 딱 보일 때는 3년 나온다. 해서 못하면 해제를 한다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해제를 하여야 한다. 업무적 사연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이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추진이나 조합 설립인가가 끼어진다. 조합이 끼어지면 구역도 자동 끼어집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등이 취소되어지면 바로 구역도 해제가 되어집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1번, 2번 맞습니다. 조합이 끼어지면 구역도 끼어진다. 란 말입니다. 보시고요. 3번 보시면 추진위가 보이죠. 추진위가 딱 보이면 이제 2년이 딱 보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은요 보시면 정비 예정구역 1도 3년 안에 구역 신청을 못한다 할 때 해제하겠다. 4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런데 5번 보시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시행사업은 5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아닙니까? 그래서 4년 X 5년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니까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시행 방법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나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시행자와 시행 방법이죠. 자, 이건 시행 사업별로입니다. 첫 번째 사업별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 또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사업, 여섯 번째 가로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시행 방법 보시면 이쪽은 모든 사업 방식 다 투입된 데 가지고 스스로 주택 개량 방식, 그 다음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 등이 된다. 이쪽은 보니까 재개발사업은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 등이 있다. 재건축은 보시면 관리 처분 계획 방식밖에 없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 사업 이것도 환지 방식과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조인 관리 사업은 스스로 주택 개량 보전 방식밖에 없다. 가로주택 이것도 관리 처분 계획 방식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반드시 외우시고요. 이 관리 처분 계획 방식도 그 상세한 내용을 딱 보니까요. 개선 사업은 주택 부대 폭리설 건설 공급한다. 주부복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주택, 부대, 복리. 이것도 주택, 부대, 복리 재개발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업은요, 오피스텔도 가능하게 되어져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또 재건축도 보시면 주부복,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도 오피스텔 가능하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은요, 상업적이니까 건축물, 건설, 공급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쪽은요, 주택 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오피스텔,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든지 준주거지역에서 할 때 하는데, 또 전체 건물 연면적 가운데에서 30%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때 그 시행 방법이 나옵니다. 시행 방법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보시면요.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시장 군수가 사업을 시행해준다. 또 공사 등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동의를 먼저 구한다 해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와 세입자 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세입자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세 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긴급할 때 이 모든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있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그 이하 사업들은요, 일단 주합을 설립해서 주합 중심으로 사업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도시환경 정비사업, 4번 사업 같은 경우는요, 토지등 소유자 단독 시행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관리사업, 이 사업도 보시면 이 사업도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이것이 원칙이죠. 가로주택, 그것도 이제 주합이 사업한다. 이것이 또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그 다음에 주합원 등이 과반수가 각기 동의한다면 누가 공동시행도 할 수가 있다. 다 또 이렇게 또 등장하죠. 등장합니다. 등장해요. 조합하는 사업일 때. 그런데 공동시행자 보면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과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회사, 간종과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등신감 나오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은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까지만 공동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 감정은 안 됩니다. 이쪽은 도시행도 건등신감 다 됩니다. 다 된다. 이것도 건등신 까지 감정원만 안 된다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시행 하고요. 또 조합이 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때는요, 시장 군수가 어떤 요청을 받아서 비용을 받고 대신 대행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포지션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26번 문제가 이제 보시면 조합이 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해당 시야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경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안 나옵니다. 해서 통과하시고요. 자, 오른편에 이제 시공회사의 선정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시험에 걸려 좀 안 나왔지만 이 파트가 더 중요하니까 반드시 시행 방법은 꼭 확인하시고 한 번 더 시험장에 꼭 가셔야 됩니다. 다음 시험 꼭 나올 겁니다. 해서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시공회사의 선정이라는 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것도 두 번이나 나왔던 적이 있던 이런 식의 근래 문제입니다. 시공회사가 실제 그 아파트 상호입니다. 뭐 현대, 아이파크, 또 삼성레미안 이 명칭을 딱 붙는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 중요하고 뒤에서 조합을 배우 각종 지휘를 합니다. 선정 문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조합이 하는 어떤 사업장일 때 보시면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입니다. 나고 난 이후에 조합총회에서 전체 주민 다 모인 가운데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이런 조합일 때는요, 총회에서 선정하긴 하는데 경쟁 입찰이 아니고 이때는요, 그들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는요, 거기 도시환경정비사, 토지등 소유자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장일 때는요, 요들은 이제 사업 시행인가, 정비 사업의 시행인가, 이것을 받은 이후에 선정을 하는데, 이때 보시면 그들 그 규약에 따라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세 번째입니다. 시장 군수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요, 사업 시행인가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하고 난 이후에 선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럴 때 보시면 주민대표회의나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선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잠깐 이건데요. 2번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바로 투구시행은 증빙사 1대1을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경쟁입찰이 아니고 그들 규약에 따라서 승인한다. 규약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 문제는 안전진단이 나왔습니다. 안전진단. 이것은 이제 바로 우리 재건축할 때 한 것이죠. 안전진단은 다른 사업은 안 합니다. 재건축할 때 한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문제 풀어볼까요? 오늘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자, 안전진단은요, 안전진단. 이것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결정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가 이것을 실시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요, 요 시기,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해당 시의원이 실시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래해도 수립해줄 사실 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되어도 계획을 안 세워줄 때는요, 해당 토지 등 소유자들이 세워달라 이렇게 입안 제안합니다. 이 제안할 때 제안하기 전에 재건축 그 제안 지역이면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요청할 때 주민들 10분의 1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또 요청이 있으면 요청 30일 안에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10분의 1 동의 필요합니다. X입니다. 자, 진단은요, 진단의 범위는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실시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다음에 두 번째 시설 부지 위에 있을 때는 말짱에도 철거니까 진단 필요가 없다랍니다. 또 세 번째, 진단을 해보니까 3분의 2가 불량하다라고 진단이 딱 났다 하면 나머지 건물은 진단 제외할 수 있다. 제외가 또 예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인데요, 이 사용 검증가 필요하다, 붕괴된다 할 때 진단이 필요가 없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X입니다. 또 3번에 보시면 실제 진단은요, 해당 시의원이 어디에 전문가한테 의뢰합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또 요 안전난 전문한테 위탁해서 의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뢰받은 시설안전공단이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의뢰받으면 시설안전공단이 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붕괴될 우려 있다. 그러면 진단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 했습니까? 그래서 4번 질문 실시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원칙은요, 진단에 드는 비용, 이건요, 시장 군수가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요청에 따라서 실시할 때는 요청을 환자한테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부담한다가 원칙입니다.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편이 쭉 나오네요. 요 조합편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보셔야 되겠습니다.